자, 2023년도 지방직 9급 6월 10일 날 시행되었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잘 치셨죠? 네. 잘 치셨지만 마음이 불편한 약간 시험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쉬워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건데 많이 쉬웠어요. 정말 많이. 국가직보다도 쉬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국가직보다 쉬웠던 지방직은 처음이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로 쉬웠고, 저만 쉬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풀이 하시는 선생님들의 총평을 들어봐도 전원 다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에 제가 쉬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 학생들은 뭔 소리 하냐. 난 겁나 못 쳤는데. 근데 계속 쉬워지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쉬워지고 있다. 기본만 하면 된다. 문법도 아주 기본만 하면 된다. 근데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랬지만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그건 이제 케이스마다 달라서 우선은 쉬웠던 거는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저의 연구 생각에서는 그 쉬웠다는 기준이 단어의 기준이거든요. 단어의 수준의 기준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많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딱 이제 느끼듯이 1번부터 4번까지를 쫙 풀었을 때 느낌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었고 다 아는 건데 왜 나만 모르지? 약간 이런 느낌. 내만 틀리면 어떡하지? 1번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답률이 제일 많은 번호이지 않을까. 그리고 틀렸을 때 가장 땅을 치며 후회할 만한.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 뜻만 알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단어의 뜻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부 하면 책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제 예약하다도 알아야 되고, 그 예약하다는 무엇을 예약할 때 쓰는 거냐? 병원에 예약할 때는 book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reservation 아니면 의사랑 만나기를 약속을 한다. appointment. reservation 안 쓰죠. appointment를 쓰겠죠. reservation은 레스토랑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book, 예약하다. 이런 것도 어떤 일을 할 때 부킹을 잡다, 예약을 잡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의 쓰임이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데 영어를 많이 익혀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저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수준은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의 수준을 공부를 하시되 영어를 익히셔야 돼. 영어를 시험 문제를 막 미친듯이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어라는 그 영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익혀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크고요. 3번, 4번에 보시면 물론 엄청 쉬웠죠. brought up, 그 다음에 do away with 이렇게 해서 phrase verb라고 해서 구동사 있죠. 구동사 아이들이 아주 쉬워서 여러분이 따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쉬운 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구동사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동사의 뜻만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세트 묶여져 있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였다. 그래서 그걸 쌩 하지 마시고, 근데 이 phrase verb는 어느 수준이냐면 진짜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 2, 3학년 때 공부를 나왔는데 물론 그런 사람 천재예요. 이게 그런 사람 천재니까 기본형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건 우선순위 0단어가 기본 단어다 항상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 나오는 요 느낌.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한테 페이퍼를 나눠줬을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는 단어책에 나오는 구동사를 계속 시험에 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 구동사들을 phrase verb를 무조건 익혀내는 정도로 공부를 저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낼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7번에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제가 공무원을 처음에 가르쳤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8번처럼 줄을 안 꺼줘요. 원래는
원래 8번처럼 라인이 없이 그냥 맞냐 틀렸냐를 물어보는데 7번은 지금 라인이 꺼져 있거든요. 그런 거는 범위를 확실히 줄여주는 거예요. 엄청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범위 안에서 내겠다는 거예요. 응, 범위를 정해줬어요. 엄청 좋은 거예요.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이 이제 줄은 거예요. 엄청 많은 공부를 다 해야 된다면 거기서 좀 줄여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서 훨씬 낫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추론 형식의 문제를 많이 내라고 했을 때 이제 회화를 한 문제 더 넣고 문법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영향이 끼쳐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영어와 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회화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회화로 공부를 따로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었는데 저희 학원 교재에서는 4권이 세트로 나가잖아요. 3권이 세트.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적게 난 책을 보시면 되고 작은 책에 나와 있는 수준이 다예요.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를 좀 좋아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질색팔색 할 만큼 어렵게 안 나왔다 이번에. 진짜.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마음이 덜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한테 컷을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좀 많이 보수적인 편이라서 100점이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말을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문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90점이면 나의 어떤 직렬이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직렬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전체 퍼센트에 비교해서 공부를 꽤 하고 간 사람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까보면 커트라인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도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낮았거든요.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또 막상 이렇게 펼치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시나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시에 막 농담으로 평균 100점인데 제가 붙을까요?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저랑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때 방향성이 기본에 충실하자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자. 그리고 단어를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어려운 걸 외우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단어를 꼼꼼하게 요 쓰임에 맞춰서 뒤에 단어와 연결해서 잘 익혀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만큼 긴 지문이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라면 너무나도 쉬웠던 주제들밖에 없었어요. 네, 뭐 이과나 나는 극적으로 이 문과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즘에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사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회문화적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철학, 칸트, 그 다음에 인문학의 아주 중요한 파트들을 따로 익히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고마웠을 수도 있고, 너무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간 어른거리면서 너무 고생이 아깝게 쉽게 내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진입을 장벽을 낮추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누구든 공무원에 도전을 해보는 거를 어렵게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영어가 사실은 발목을 많이 잡는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가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지면 다른 과목들은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번 몇 회독을 하시면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물론 법이나 이런 건 어렵겠죠. 누구나 다 법대를 다니시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직렬별로 다 다른 걸 치시니까 공통 과목의 영어나 국어나 한국사가 쉬워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논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학령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국가 수준 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그다음에 학력의 기준 이런 걸 사실 고려를 해서 쉽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지금 코비드-19 세대들은 여러분보다 많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진짜 3년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학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랑 다르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을 고려해서 아마 문제를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고 기회다. 이번이 기회다. 왜냐면 갑자기 또 영어 어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쉬워지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작은 정부라서 공무원을 작게 뽑는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사람을 좀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험은 너무 쉬워졌어. 그리고 교정직 같은 경우에 국가직에서는 갑자기 엄청 많이 늘렸거든요. 사람을 뽑는 그 인원수를. 그러니 이게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영어를 여러분이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기서 영어 끝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영어 학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영어 유튜브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어 수업하는 강의를 보지 않고 그냥 재미있는 영화나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그렇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 140살까지 산다는 거 아시죠? 처음 들으셨어요? 140살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어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시간이 20년 넘었잖아요. 자, 하지 맙시다. 제발. 제발 그만! 아시겠죠? 자, 제발 그만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는 목표가 내년에 공부할 사람들은, 올해는 제가 85점을 맞췄거든요. 85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맞추자. 근데, 소름 끼치게 거의 다 맞춘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물어본 사람들은 다 언저리 80점, 85점, 70점, 75점. 그러니까 60 밑에 떨어지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목표는 90점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평균 성적을 내년 요맘때쯤 되면 90점으로 맞춰봅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그리고 꾸준히 저도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단어를 제가 드렸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 단어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복습하실 때 정말 단어 한 개 다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이거 칠 사람들은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다음 주까지 여기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걸 딱 생각하세요. 난 다음 주까지 이 기출에서 모르는 단어를 하나도 만들지 않겠다. 근데 그거를 쎄빠지게 자, further, 자, 더 멀리.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다음 주까지 절대 다 못 외워요. 그러면 아예 이 문장을 100번 읽는 게 나아요. 문장을 100번 읽어보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주까지 익혀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해올 거니까, 자, 다음 주에 시험지를 만들어 올 거예요. 진짜예요. 문장 시험지를 만들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만 던져주면 여러분이 그 밑에다가 해석을 다 다는 거를 할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익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내년 이맘때쯤 하자 하면 절대 못합니다. 기억이 났을 때 내가 내 답을 몇 번을 적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영어를 해석을 먼저 하는 게 목표. 그러면 단어를만 외우시면 되니까 그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Further explanation on our project will be given in 자, subsequent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4번을 하신 분이 있을 거거든요. 딱 보자마자 아이고 4번이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100% 있습니다. 진짜 있을걸요. 80점 언저리는 다 제 생각에는 그 4번을 때렸을 것 같아요. 진짜. 자, 근데 왜 안 되냐? 이게 바로 이 시험의 포인트였어요. 4번을 생각해보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되냐? 그래서 한글 잘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게 시험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가장 가까운 것은. 자, 그래서
그 추가적인 설명은 on. 자, 그 전치사 할 때 우리 배웠는데 on은 아주 전문적인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on이라고 쓰고 about은 대충이에요, 대충. 네, about은 대충 뭐뭐에 관해서 이란 뜻이고 on은 아주 specific하고 specialize 하는 거, 아주 전문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관해서 추가적인 further explanation은 will be given in 줘질 것이다. 그래서 given in도 사실은 이게 약간 구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거의 줄 거다, 제시할 거다, 보여줄 거다, 제공할 거다. 그래서 4번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알아요. 보충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줄 거다. 근데 자, 여러분도 다 대학교로 다녀보셨고, 그 다음에 회사도 다녀보셨고, 뭐, 지금 고등학교만 다녀가지고 난 초시생이다.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시험 치러 갔다 하시더라도, 고등학교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발표라는 걸 해요. 근데, 다음 발표자가 나왔을 때, 자, 뭐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보통은 뭐라고 해요? 뒤에 발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그 뒤 순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퍼를 나눠줄 때 보충 자료입니다. 맞죠? 그러면 한국말도 따로 쓰잖아요. 그 영어도 거기에 맞춰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following presentation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2번이 답이고, 4번은 보충의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보충의 프레젠테이션들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충의 프레젠테이션은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회사를 미친 듯이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뭔가 빠졌거나 서플리먼트리를 살짝 하려면 앉아있는 사람이 해줘요. 약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막 발표를 해요. 네, 발표를 하는데 뭔가 얘 발표하는 사람이 조금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 의견이랑 다르다, 미숙하다 하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제 대빵께서 아니면 다른 교수님께서 그러면 자네 생각에는 뭐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해야 될 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supplementary presentations. 근데 S가 붙기는 힘들겠죠. 이제 그 사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충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뒤따라오는 다른 사람이, 다른 연사가 할 때는 following이 돼야 되는 게 영어 표현에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 프린트도 주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1:1 대응으로 단어 뜻만 외워가지고 써먹을 생각하지 말고 문장으로 익혀내라고 그렇게 미친듯이 수천 번을 제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무조건 문장으로 따라 붙여야 돼요. 문장으로. 그래서 required도 자, 만약에 여러분 모른다. 그러면 required만 찾지 마시고 required에 해당되는 문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릴 건데 우선은 공부를 하실 거면 그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필수의, following 따라오는, 차후의, advanced, 선진의. 그래서 advanced 하면 미리 앞서간, 뭐 기술 앞서간 나라 뭐 이렇게 하죠. supplementary 보충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단어 뜻만 익혀서 대충 뜻만 알면 내가 나의 기억력으로 맞추겠지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